최고의 퀄리티 백구 사운드 녹음실. 네, 황해도 만신 이서구님 모시고요. 1부 진행했고 2부 시작할게요. 1부에서 우리 박수무당이 된 계기 들어봤는데요. 박수무당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박수무당, 그러니까 여자는 만신이라 그러고 네. 남자는 박수라 그러고 다 합해서 무당이라 그런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무당이라 해서 이제 방송에 또 무속인 일인데 저는 무속인이란 말보다는 무당이란 말이 더 친근감 있고 혹은 또 뭐 이제 법사님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사는 그 법을 전하는 사람이 법사라 그건 절에서 하는 얘기고 저는 뭐 어디서 박수무당 뭐 만심 뭐 이런 얘기보다 높여서 뭐 법사님 이렇게 불러준다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좀 박수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래요. 그럼 좀 한국에는 지금 한 박수무당이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네, 제가 뭐 그거는 통계청에 가 보셔야 돼요. 네, 저는 모릅니다. 황해도 만신이신데요. 이거는 네. 어떤 뜻이에요? 황해도 구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해도 만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굿이요 지방마다 각 특색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굿을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은 푸닥거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굿은 이제 문화거든요. 그냥 우리의 문화. 네. 예, 문화기 때문에 이게 또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또 한경도에서는 망묵꽃, 평안도에서는 다리꽃, 황해도에서는 또 이제 진옥이꽃, 서울에서는 새남꽃. 이게 다 사람 죽어서 극락왕생하라는 꽃들이에요. 전라도라 가면 씻긴꽃. 이것도 그 똑같이 사람 죽어서 하는 건데 명칭이 다 틀린 거고. 또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대로의 구슬하고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칠머리당꽃이라고 해서 제주도는 7마리의 뱀을 신으로 모셔요. 그래서 거기는 제물로 뱀하고 상충인 돼지를 쓰질 않아요. 네. 그럼 돼지를 쓰는 굿은 어디 쪽이에요? 아니 제주도만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돼지머리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자면 수빈 씨 굿하는 거 봤어요? 네, 저 봤어요. 원래는 구슬할 때는 통돼지를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래서 그 금전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부족하면은 통돼지를 못 쓰니까 머리만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뭐 보리차 없으면 그냥 맹물 먹듯이 대신 통돼지를 다 쓸 돈이 안 되니까 머리만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굿하는 거 이렇게 TV로 보면 되게 음식도 많고 돼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건 끝나고 먹는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는 황해도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마다 굿이 다르죠. 왜냐하면 문화가 틀리니까. 황해도 지역은 그 연평 앞바다 쪽에서 조기도 많이 잡았고 꽃게도 지금 많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륙 쪽에서도 이제 그 풍성한 어떤 게 있고 그래서 그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황해도 꽃의 특징은 재물이 많고 신복이 화려해요. 대신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 그냥 단벌로 문서에 의하면 평복 차림에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로 하기에는 한복 차림에 그냥 구슬하는 거예요. 꽃갈 하나 쓰고. 황해도꽃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황해도꽃은 칠성굿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음식에 손을 안 대지만 칠성굿을 하면서 칠성님이 명복을 나눠줘요. 이렇게. 그걸 나눠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해요. 이제 굿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동굿이라는 건 옛날에는요 굿이 지금은 이제 굿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픈 사람 하는 병꽃 무슨 꽃 뭐 내린꽃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 우한꽃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철무리꽃이라 해서 황해도 집에서는 제수꽃을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됐냐면 옛날에 굿을 하는 정도면 잘 살았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네 소장농도 두고 막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뭐 옛날에 뭐 대감하다가 낙향해서 이런 분들이니까 구슬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 감주도 담가오고 모두 하고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음식도 막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슬하면 다 논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술도 한 잔씩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그 나눔의 문화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 풀어매기는 나눔의 행사가 아니었겠느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동굿이라서 마을 단위로 굿을 해요. 우리 뭐 옛날에 대동단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을 단위로 구슬하면 마을에서 오늘은 제사장을 누굴 뽑아놓고 그 사람이 한 일주일 전부터 몸을 정갈이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구슬하면서 단합을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 그 힘이 너무 크거든요. 대동 구슬할 때 모이는 힘이. 그래서 굿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배척시키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더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살기 어려웠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재물을 막 올리고 구슬하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하정 씨랑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동네 사람인데. 네. 그러나 대동꽃 하는 날 술 한잔 먹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또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화해와 상생이 굿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요. 굿이라는 게 이서구님이 하시면 이서구님이 모시는 신한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경우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수라고 해서 모든 무당들은 천지신명을 모시고 그 외에 자기가 각각의 특색이 있는 신들을 모셔요. 네. 내 나만의 어떤 그런 신명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굿을 의뢰한 사람은 그 집에도 신명이 있어요. 아, 그 집에? 예, 물론 우리처럼 불리지 못할 뿐이지 그 집에도 신명이 있고 그 집에도 빌던 할머니가 있고 그 집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같이 놀아드리는 게 같이 대접해드리고 또 조상을 대접해드리는 게 굿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는 우리도 뭔가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수호천사들이 있는데 표현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해서 신이라고 하느냐, 뭐 또 서양식으로 표현해서 하느냐, 수호천사를 하느냐, 예,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죠. 뭐.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엑소시스트랑 무당이랑 비슷한 의미가 되나요? 글쎄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한 말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엑소시스트나 이런 건 다 뭐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무당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가 끊어졌는데 화해와 상생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영화 사이에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어 제보명이 비딘이에요. 비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네. 산자와 산자 사이에서 또는 죽은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게 무당이다. 또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게 신의 범죄에도 속하지 못하고 인간의 범죄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저희거든요. 네. 저도 그 국어 공부하잖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그럼 고전 문학을 배워요. 그럼 굿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 중에 어떤 그런 증상이 보이거나 뭐 귀신이 들어왔다 이런 증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는 게 그런 걸 쫓기 위한 그런 의식도 되는 거죠. 엑소시스트가 그런 거죠. 글쎄요. 약간 헷갈리는데 엑소시스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잘 안 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무당은 약간 뭐를 이렇게 쫓아낸다고 그런 의미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어우러져서. 그럼 굿은 왜 하는 거죠? 달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목적이고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병굿을 하게 되면 만약 우리 아버지가 아파 그래서 병굿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원지고 한지지 않으려고 굿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굿까지도 해봤어. 아버지 살리려고. 내가 한이 남지 않으려고. 내가 미련이 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살아나시면 좋지만 그렇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굿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화해도 하고 그때 뭐 왜 그랬으면 화해도 하고 또는 무당은 돌아가신 어떤 분을 실어서 산 사람과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네. 망자를 실어서 화해시키고 아유 와서 얘 며느리야 내가 지난 그때는 그거 미안했다. 아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화해를 하는 거고 또는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뭐 부부간에 뭐 이혼하겠다고 막 서로 하는 거 양쪽 그러니까 신랑 쪽 대주 쪽 귀주 쪽 양쪽 조상을 실어서 화해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살게끔 하고 그래서 화해와 상생의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엑소시스트라는 쫓아내고 이른다는 맞아. 거는 굉장히 나는 싫은 게 뭐냐면요.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무당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게 정말 싫고요. 예,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는 한의 문화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 다듬이돌로 막 두르게 패고 하는 그 문화인데 그 한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무당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슬해요. 또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구슬하시고 그래요. 뭐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금전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뭐 부도가 나는 사람이 구슬한다 해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인 모르게 이유 없이 일이 꼬이거나 할 때들 하시죠. 예,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대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굿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 이모님도 무당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네. 또 외가 쪽에 많으세요. 그런 쪽이 많으세요? 예, 외가 쪽은 거의 다 그러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거의 그거예요. 우리가 신부 목사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맞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을 이해하고 맞아, 달래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이상하게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무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한국에 고유한 거잖아.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거고 그런데 너무 좀 이거를 우리가 막 신들렸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상한 쪽으로 변질을 시켜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부 무당들이 너무 홍보 효과가 너무 큰 거 있죠. 과잉 홍보 있잖아요. 귀신처럼 맞춘다 이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질시키죠. 실제 사주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와요. 제가 늘 사주를 말할 때 이런 운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너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은지씨 삼수 알담사기도 그런데 무조건 생긴다고 저는 가정하진 않아요. 생길 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남자를 3명 만났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게 뭐 사주나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황해도 쪽은 약간 네. 의복을 화려하게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의복 같은 건 다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만물상이라는 데가 생겨서 만물상에서도 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로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만물상 옷을 입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로 신복을 따로 네. 우리 옷 맞추죠 한복. 네. 그렇게 한복 맞추듯이 저는 신복을 따로 맞추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봉견이라고 해서 비단 네. 봉견으로 해서 신복을 해서 입어요. 그럼 그것도 뭐 굿에 따라서 복장이 다 다르죠. 그렇죠. 굿이 이제 뭐 통상 뭐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12거리라 그러는데 뭐 12거리 이상 되는 거리고 매 거리마다 옷이는 신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신명에 따라서 그 신명에 맞는 옷을 입죠. 그러면은 그 이서구님께 자주 오는 그런 신은 어떤 신이에요? 이서구님의 이제 그런 질문들 또는 네. 주장신이 누구냐라는 정도는 뭐 주장신이라고 하나요? 나를 네네네. 좌지우지하고 나를 이렇게 네. 움직이는 신명 뭐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이 집에는 이런 신도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이제 신은 이제 소위 말해서 천신하고 인신 계열로 나누는데요. 네. 이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건 네,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네. 천신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신이 되니까 천지신명, 일월성신, 해, 달, 별신, 바다의 신, 용왕, 산에 있는 산신 네. 이런 분들은 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요. 네. 그냥 신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제우스가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잖아요. 네. 우리도 그 태양을 숭배했어요. 네.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맞아. 그래서 칠성권에서도 우리는 태양의 신명이라 그리고 해, 달, 별, 자연을 숭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뭐 이상한 나무를 보면 거기에 이상한 기운이 있을 거라 그래서 섬겼고 큰 바위를 보면 거기 무슨 기운이 있을 거라 그래서 가서 빌고 자연을 숭상하는 그런 걸 가졌는데
그래서 그런 그 자연신들은 대부분 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계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최영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사람이 죽어서 된 신이잖아요. 네. 단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한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신으로 온다 그래서 뭐 최영 장군이라든가 임경업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계열로 들어온 게 이제 저희 조상계열에서 들어온 분들, 저희 집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지나죠. 월칙적으로. 그 나머지는 시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신다면 4대 이상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물론 그 이하에서 뭐 증조 할머니가 큰 무당이셨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4대 이상에서 오시는 분들을 또 이제 신으로 이렇게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4대, 5대, 뭐 9대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도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단지 저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고시불에서 성수님들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막 귀에 쩌렁쩌렁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고씨가 누구지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고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에요. 뭐 7대 뭐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 때 구슬 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점을 보러도 가잖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점을 보시는지. 말씀드린 대로 신도 보이지 않고 귀신도 사실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도 안 하겠죠. 그래서 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여기 선생님도 명리로 이렇게 풀으시지만 느낌이 있다고요. 풀다 보면. 그 느낌이에요. 느끼는 대로 얘기하고 행동하면 그게 맞대요. 그게 점이에요. 그러면 이서구님은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요.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왔는데요. 못 타고 다녀요. 보는 사람마다 뭐가 막 보이면 전철에 오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그래도 무당이라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는 거지. 무슨 어디에 나온 것처럼 뭐 저기 귀신 있고 여기 귀신 있고 저는 절대로 운전 못합니다. 도로상에 도로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운전 못합니다. 무서워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얼떨떨 이렇게 스치듯이 꼭 마치 본 것처럼 상상이 되고 이런 거지. 좀 봤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송구미님 이 오셨어요. 손금 보시는 분이. 네. 근데 그 손금 보시는 분이 오셔서 귀신을 종종 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어릴 때 종종 보셨대요. 근데 꿈에서? 귀신의 형상이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축지법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구슬하면 그 집 조상을 이렇게 쭉 받아보면 뭘 예를 들어서 정확히나 뭐 어떤 분이 뭐 바늘도 아니고 침도 아니고 이상한 걸 막 들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런 느낌이 막 와요. 머릿속에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왜 이런 걸 들고 들어오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동네 다니면서 체한 사람은 손을 다 따주고 다녔대요.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특징적인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무당들은 뭐 그분이 어디를 아파서 돌아가셨으면 자기도 거기가 막 아파요. 그런 분들도 그런 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같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아픈 무당들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저는 그냥 아팠을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얘기하면 맞대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에요. 같이 아프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잖아요. 어릴 때 과일 눌릴 때 항상 앞에서 아른거렸고 눈뜨이 막 스쳐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경험 한 번은 이제 어릴 때 상담할 때 꿈에서 막 깨워요. 누가 왔대 자식 문제로. 그래 나가지고 애 문제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애 문제로 온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고요. 그 외에 뭐 진짜 뚜렷하게 보이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건 저도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눈으로 정도씩이었죠.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상이 되고 느낌으로서 머릿속에 마치 본 것처럼 막 상상이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 다 보인다면 제 생각엔 무당들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이 드라마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조지섭 나온 거. 거기 막 다 보이잖아. 그분은. 유령.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라서. 네. 실제 그 상황이 그 여주인공이었다면 남자도 무서워서 못 살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안 보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무당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야, 그거 좀 뻥을 좀 쳤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아,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솔직하세요. 그런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아셨던 분이 이제 이쪽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기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가끔씩 신이 화가 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분은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화가 나셔서 이혼을 하게끔 완전 다 신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혹시 있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고 예민한 얘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신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화해와 상생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아니 이혼할 부부도 붙여야지. 그러게. 이혼을 하라 그러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신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무당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미친년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의 공수가 신의 얘기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즉 왜냐하면 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존재니까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해서 이치에 타당하면 맞는 것이고 사람이 생각해서 이치에 타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럼 굳이 그게 이혼을 하셨던 부분이 그런 신쪽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정에서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이라는 거는 이제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점이라는 거는 지나온 과거가 이랬고 앞으로가 이렇다. 그래서 저는 그래. 지나온 과거를 맞추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하는 거에 대한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당신은 돈이 들어오겠어요. 사고가 나겠어요. 뭐 하겠어요. 라는 걸 맞추는 거는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무당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의사로 따지면 콧물이 나요. 기침이 나요. 그건 감기입니다. 그건 감기가 아니라 폐렴입니다. 라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무당이다. 그러면 진단했으면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구술을 할 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라 무당 그래서 반드시 구술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적에 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산을 건드려서 뭐 묘를 건드려서 산탈이 났다든가 아니면 집에 옛날엔 동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엔 부뚜막에 흙 발라도 막걸리 떠놓고선 빌고 발랐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뭘 잘못 건드려서 동티가 나서 이렇다든가 이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완벽한 점이다. 저는 무당으로서 점은 난 이분한테도 혼날 것 같아요. 왜냐면 명리를 하시는 완벽한 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왔지?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합리적으로 진단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굿하는 사진 봤거든요. 제가 굿하시는 사진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봤는데 칼을 이렇게 입에 무시는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간혹 보면 이렇게 작두 같은 거 위에서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왜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무쇠를 옛날에는 귀신은 잡귀신들은 무쇠 소리에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굿에 사용하는 칼을 보면 방자로 된 유기로 된 칼하고 나머지 칼들은 다 무쇠 칼을 써요. 대신칼, 군용칼 다 요즘 나오는 스텐칼을 안 쓰고 옛날 대장간 선생님도 무쇠 칼을 쓰고
작두도 무쇠로 된 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칼을 탁탁 부딪히면 거기 불꽃이 탁탁 튀면서 옛날엔 옛날엔 끝까지 들으셔야 돼. 그런 거에 귀신이 물러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슬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칼을 들면 나도 모르게 탁탁 쳐요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만 그래서 그랬대요. 네, 그런 의미로. 그러면 구슬하실 때요, 이렇게 모든 하시는 행동이나 그다음에 그 소리들에 맞춰서 막 뜀을 뛰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고 짜여진 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느껴지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전부? 모든 그런 게? 굿은 제가 생각하는 굿은요 스토리를 갖고 하는 100%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예요 이것도. 뭐 굿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만 이거 틀려서 NG 다시 이건 없어요. 한번 쭉 가는 라이브인데 그때 그 굿에 따라서 그 손님 제갓집에 따라서 실리는 신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 기본 틀은 있죠. 기본 틀을 가지고 그 제갓집에 맞춰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굿은 상당히 변화무쌍하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구슬하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예전에는 2박 3일씩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2박 3일씩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제갓집 자체가 시간도 없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 황해도국 같은 경우는 한 1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완판을 할 수 있어요. 12시간 하시면 완전 힘이 쪽 빠지시겠다. 네, 힘이 좀 들어요. 내림구슬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 따라가서. 우리 수빈 씨는 참 다양한 걸 많이 했어요. 따라가서 봤는데 그게 내림굿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이렇게 내 안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게 시간이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를 시간을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림굿은요. 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굿은 아니고요. 그럼 신이 다 내린 사람의 통과 의례예요. 학교 가시다 입학식 하시죠? 그럼 입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신이 없는데 신을 이날 뭐 다 받아 모시는 게 아니고 입학 정령기가 돼갖고 학교 가서 입학식을 치르시는 거거든요. 그런 통과 의례 정도로 보시는 게 난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림굿의 그 어떤 내용을 보면 그 신을 새로 내는 신에게 신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그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어떤 그 내용들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에게가 그래 신이 있어. 난 앞으로 신명만을 의지하고 믿고 갈 거야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더군다나 처음 손님을 점을 볼 때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등에서 식은땀이 잘잘잘잘 나요. 지금도 전 손님 온다 그러면 긴장하거든요. 못 맞힐까봐. 왜냐하면 수학공식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맞힐까봐 그런 초짜 애동제자한테 넌 맞힐 수 있어. 손님이 오면 점 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리하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저 그때 용기를 얻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풀어봤는데 정말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사주 어렵네를 이사주는 빼고 어렵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려워요? 이러시더래. 그때부터 사주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도 손님이 오면 점이 안 나오면요. 일상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점이 나오더라고요. 하긴 막 손님이 와가지고 대뜸 저 뭐 이렇게 뭐 저는 어때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당황할 나에 것 대해 같아. 다 맞춰봐. 막 이런 태도로. 그런 사람들이 근데 되게 많죠. 많아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건 제일 쉬운 손님은 정말 큰 고민을 갖고 온 손님은 뭐 사주도 필요 없고 딱 전화 예약 받으면서 못 되면 건 아는 거고 전화 받으면서 아니면 끊으면서 못 되면 건 아는 거고요. 제일 어려운 손님은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아니 나는 명리라도 하면 그 일간을 놓고 당신은 무슨 뭐 간목일주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그냥 재미로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재미로 보러 다니는 시점은 제일 어려워요. 난 도대체가 보려고 하면 점 볼 거 없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수빈 씨 약간 재미로 보죠. 아니 나 재미로 본 적 없어. 명리에서도 그래요. 지나치기 전에 공감하는 말이에요.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볼 때도 있고 보이는 게 바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운 좋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봐주길 원하죠.
볼 거 없는데요? 좋은데요? 궁금하신 게 뭐예요? 하니까 자기도 물어볼 게 없대. 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공감해요. 오셨는데 아니 문제되는 거 고민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오셨어요? 그냥요. 얘 친구가 가보자 해서 왔어요. 그럼 가세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 전 보시니까 같이 명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또 손님들 중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그래요. 내 얘기는 안 듣고. 손님이 오셨는데 저 자제분 결혼 문제 때문에 오셨죠? 아니래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어떤 남자랑 야반 도주를 했는데 이 딸이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그 자제분 따님 결혼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결혼시킬 생각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결혼 문제로 온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한 거랑 틀리게 얘기하면 또 이게 틀렸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궁합이 이제 참 이 얘기는 궁합이 제일 재밌는 건데. 맞아, 재밌겠다.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좀 이따 헤어지겠다 그러면 가면서 욕해요. 우리 사이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전 못 본다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헤어져요. 좀 이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궁합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남자 여자 둘이 같이 와서는요 참 그 뭐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야, 아니, 남자는 이런 걸 조심하고 여자는 걸 조심해서 서로 양보해라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모가 오시거나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둘은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면 궁합을 보러 온다 하면 남녀가 딱 왔을 때 우리 잘 사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다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시는 거예요? 명리로 보시는 건 아니시니까. 명리로 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자의 단점, 여자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남자는 이런 성격을 가졌고 여자는 이런 성격을 가져서 둘이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해결하고 서로 양보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뭐 따로 이렇게 뭐 이런 걸 보시지 않고도 그냥 이게 성격도 보이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신점이죠, 뭐. 혹시 그렇구나. 뭐 하고 싶지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 오늘 뭐. 못하고 저의 있지. 성격은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를 물어보시죠. 언제 아나운서 되나? 대답하시지 않으시겠대. 나 지금 이성은님 모셔서 굿과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3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